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기회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산상추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준 혁신을 대변하는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노비즈의 정광천 신임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정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우리 이노비즈 협회 제11대 협회장으로 취임한 정광천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회장이 취임사 때 네네. 제가 이렇게 어떤 기회를 가서 이렇게 봤더니 굉장히 야심차게 이렇게 지금의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대변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네. 그 내용을 잠시 시청자분한테 의미가 커서 말씀해 드릴까요? 네네. 흔히 말하는 고금리 고물가 시대이기도 네네. 하고요. 또 우리 기업의 어떤 정체성상 중소기업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제한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주변의 여건이나 좀 내용들이 녹록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노비즈 기업, 또 이노비즈 기업을 대표하는 우리 이노비즈 협회에서는 기술 중심으로 혁신 기업으로 저희가 국가에서 인정받은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명감도 갖고 있고 네네. 사실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어서 함께 공유하면서 또 열심히 또 잘해 나가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저도 제 그림의 어떤 머리 역할로서 책임감도 가지고 있지만 늘 해왔던 것처럼 또 담담하게 또 잘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노비즈 어떤 협회인지 좀 설명을 갈까요? 이노비즈 협회라고 그러면 이제 이노베이션하고 네네네. 비즈니스란 두 단어의 조합입니다. 이거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고요. 네네. 그래서 2001년도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네네. 그 기준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노비즈 인증을 받고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들의 전체성을 대변하는 이제 협회가 이노비즈 협회가 되겠고요. 네네. 저희 어떤 내용들을 좀 수치화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2만 3천여 개 정도, 정확히는 한 2만 2,500개 정도 됩니다만 저희 전체 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한 150억 정도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전체는 한 317조 정도 되는데 또 수출액도 저희가 한 평균 잡았을 때 업체당 한 80억 정도, 네.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제가 한 402억 불 정도 됩니다만은 건강한 중소기업 네네. 아니면 이제 강한 중소기업 또는 좀 더 멋있게 표현한다면 중소기업의 히든 챔피언 같은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한 320조 가량 되기 때문에 저희 모든 어떤 양적인 부분에서는 마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못지않은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토스닥 기업들의 한 60%가 또 사실 저희 중소기업 중에서 이제 우리 이노비즈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전체 놓고 보면 이노비즈 기업이 갖고 있는 정부의 공인력을 가지고 더 좋은 기업, 더 사실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한 부연적으로 이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창업 초창기에 어떤 스타트업으로서 이제 우리 이제 벤처 창업의 어떤 시절이 있다고 그러면 네네. 그 시절을 이겨 나가서 저희가 스케일업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규모를 갖춘 그런 중소기업이 되고 이 스케일업이 더 나아가서 글로벌 어떻게 중견기업이 되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우리 이노비즈 기업 또 이노비즈 기업 중에서 사실 이노비즈 협회가 지금 그 역할을 담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야심차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어떤 성장 발전에 어떤 동력 내지는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취입한 지 100일 정도 됐습니다는 앞으로 3년이죠? 네, 3년입니다. 3년 동안 아주 그 계획이 좀 원래 이 계획 같은 경우는 늦게 물어봐야 되는데요. 네. 워낙 이쪽에 기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질문 서서를 앞서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해야 되실 그 계획 같은 거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될 게 많고 저도 나름대로 아젠다를 정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공감도 하고 사실 선언도 하고 또 그러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 협회 우리 이노비즈 기업의 정체성이 기술 중심의 이제 혁신성을 놓고 보다 보니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R&D에 관한 내용을 해서 네네. 일반적인 이제 사실 우리 R&D도 필요합니다만 어떤 R&D의 어떤 플랫폼이라고 그럴까요? 네네.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R&D에 네네. 사실 저희가 좀 더 의미를 부여하고 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또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그런 R&D의 방향성도 있습니다만은 각 우리 그 민간 차원에서 민간 주도의 그런 R&D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 역할에 그 중심에 그 플랫폼에 우리 협회가 있어서 네네. 우리 회원사나 인증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우리 중기부 쪽에 네네. 같이 또 우리 신임 장관께서 오영주 장관께서 R&D 미래 전략에 대한 사실 깊은 또 관심과 또 의지가 있으셔서 네네. 라운드 테이블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각계에서 이렇게 모이시고 또 연구 쪽, 또 이렇게 학계 쪽, 기업 쪽에서 저희가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고 네네. 일반적인 사실 그런 R&D도 중요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전적인 혁신적인 R&D 또 그리고 사실 실제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네. 정부가 지원해서 성공하는 그런 R&D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 사실 중요한 건 R&D한 성공도 중요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 성공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로 가야 되는데 그런 성공률은 정부 지원 R&D보다는 개별적인 기업의 R&D라든가 민간 차원의 R&D 부분들이 더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이제 나온 그 자료도 있거든요. 저희가 했던 네네네. 그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어떤 정부하고 민간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아젠다를 잡거나 어떤 내용을 심사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네네. 어떤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좀 실제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R&D 부분으로 그러니까 R&D에 멈추지 않고 말 그대로 R&D는 사실 리서치도 하지만 디벨롭먼트도 해야 되는 거고 네네네. 사실 비즈니스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모습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조금 우리 협회가 R&D를 중심으로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하되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기치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 했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사실 글로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중소기업이 글로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만의 특별한 사실 기술이나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네네. 일정 규모도 갖춰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지금 현재 여건으로 놓고 보면 국내 시장이 갖고 있는 사실 제한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네. 해외 시장이 열리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특히 뭐 최근에 아세안 같은 경우는 그런 대안 중에 하나로 떠오르긴 합니다만은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협회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중소기업이지만 우리가 또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두보 역할이나 실질적인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저희 이노비즈 기업 중에서도 해외에 그만큼 사실 이렇게 현지 어떤 법인이라든가 기타 네네.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고 또 현지에는 또 우리 한인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네네. 이게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있어서 이런 풀들을 잘 우리가 활용한다고 그러면 사실 글로벌 쪽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중소기업이지만 특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또 충분히 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요구나 니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모델들을 배치마킹 하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멀리는 뭐 멕시코, 칠레도 있었고요. 가깝게는 제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있었는데 그런 쪽에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에 했었을 때 굉장히 성공적인 내용들이 네네. 됐기 때문에 그쪽 인도네시아 중기부 쪽에서 저희 이노비즈 협회에 대한 존중감도 갖고 있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우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이노비즈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장점들, 채널들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R&D 중심의 또 글로벌화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화 시켜보자. 네, 이런 게 지금 네. 사실 큰 또 지금 좌표로 좀 삼고 있는 상황.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각도 들어보니까 한 세 가지 점을 네. 제가 건의이자 한번 궁금한 점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노비즈가 갖고 있는 R&D의 효율성 같은 거, 네. 생존율 같은 거를 보면 국책 사업의 R&D보다는 상당히 생존율이 높고 효율성이 높다면 이노비즈의 경험을 좀 정부의 국책 사업에
네, 네. 흡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네. 측면에서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 하다 보면 항상 중소기업과 이제 글을 쓰면 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어떤 혜택 이게 차이가 많기 때문에 네. 피터팬 중국이라 해서 오히려 좀 중소기업에 머무르고 다 네, 보니까 네. 회장 입장에서 많이 쓰시는 허리층 기업법 이게 네, 좀 네. 두텁지 않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견해가 많으시다 하는데요. 저희가 다른 기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아마 정부 사이드 쪽 입장에서는 사실 R&D를 하게 되면 어떤 큰 정부가 갖고 있는 흐름들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네네. 또 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일정 부분은 호혜적인 내용들도 가져야 되는 여건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비한다고 그러면 네. 저희 기업들이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사실 R&D를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실제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R&D가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네. 보다 더 어떻게 보면 절실하다고 그럴까? 좀 더 구체적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이제 사실 특징이 있는 거죠. 네네. 근데 그게 사실 저희 이노비즈 협회 또 하나의 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재인증을 저희 이노비즈 협회 자체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네네. 보니까 그 내용을 위해서 저희가 우리 인증평가단, 기술평가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35분 정도, 그러니까 35명 정도 되시는데요. 네네. 다들 사실 기보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학력도 사실 높으시고 평생 그런 장점들을 갖고 계셔가지고 또 평생 기업들하고 해오셨기 때문에 그 되게 이제 퇴직 부분에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굉장히 열정도 더 크시고 어떤 소명감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역할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 연결고리 내지는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쪽에도 말씀드렸던 것, 중기부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기존의 정부도 사실 굉장히 고민들이 많죠. 그리고 네, 잘해 네, 오셨고, 근데 네네. 이런 저희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민간 협력 부분 형태 부분으로 정말 조금 더 살아있는 R&D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제 관점으로 이제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지 않는 모습은 두 가지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하나는 네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혜택들을 받고 있는데 중견기업으로 가게 되면 사실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을 조금 이제 분할한다든가 뭐 이런 네네. 형태도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 그보다 더 많은 부분들은 중견기업으로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뭐라고 할까요? 이제 뭐 데스밸리라고 할까요? 네네. 같이 그 참 험난한 계곡이 있어서 거기를 사실 점핑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마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그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 아마 그렇게 어떤 계획이나 실천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 스타트업 위주의 어떤 기업들, 그 다음에 어떤 혁신 기업군으로 해가지고 사실 그 어떤 건강한 중소기업 뭐 이렇게 네, 가서 네. 중견기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넘어가는 게 사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러면 누구나 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할 만한 사람들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선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 저는 이제 이노비즈 인증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사실 기술력을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국내 시장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가져가지만 해외 눈을 돌리고 해외 시장에 사실 접목했을 때고 사실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 갖고 있는 내용들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지금 네네네. 뭐 중국이 됐던 동남아가 됐던 물론 지금 생산 거점은 사실 중국에서 동남아 아세안 쪽으로 많이 이제 이전하고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만은 그랬을 때 저희 중소기업이 대기업은 대기업들 할 수 있는 해외 시장의 어떤 폭이나 깊이가 있다 그러면 저희는 저희들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이미 실현된 현실화된 성공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중견기업으로 가는 하나의 어떤 것도 길이 될 수 있다. 뭐 네네. 저는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앞서 그 글로벌 쪽의 얘기를 좀 잠시 하셨습니다는 제가 그 미국의 이렇게 한국 중소기업들도 이제 밖으로 좀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세계. 네네네. 그래서 그런 요청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가면 한국 기업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 네. 주미 상공회에서 이런 단체가 네. 있습니다는 예. 사실 미국에서 만드는 이런 것보다도 이노비즈 것처럼 지금 각 이렇게 시도별로 지부가 있는데요. 그걸 네. 좀 지부를 확대시켜서 네네. 미국 쪽에 네. 각 주마다 네. 이노비즈 지부를 주면 네. 오히려 좀 이런 모임의 활동이라든가 또 요구 사항이라든가 이런 또 정부에 대해서 가교 역할을 좀 쉽지 않겠느냐. 네네. 또 그게 좀 어렵다면
주미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좀 협업 관계를 좀 유지해서 네. 이노비스가 예, 예. 그런 쪽에서 좀 글로벌을 가는 네. 이러한 그 기업들이 서로 이렇게 모임할 수 있는 네, 네, 네. 해서 창고 이런 거 지금 필요하다. 네. 그런 요청들이 많거든요. 예. 사실 우리가 수출이라고 생각하면 네, 네. 또는 우리가 해외 시장으로 생각하면 물품 시장만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물품 시장보다 더 의미 있고 큰 시장이 기술 시장입니다. 네, 네, 네. 제가 기술을 전수받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기술을 사실 이전시키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선진국형의 어떤 시장들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고 네, 네, 네. 아세안을 포함해서 사실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이 시장들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런 어떤 접점들을 계속 네, 만들어 나가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중간에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노비즈 협회 인증제도 자체를 지금 사실 해외에 전수하면서 그분들하고의 어떤 그 교류도 지금 구체화 시켜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네. 일단은 뭐 일차적으로 한 베트남 정도를 먼저 생각합니다만 네, 네, 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렇게 우리 인증제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데라든가 같은 중소기업이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약간 레벨업된 중소기업의 어떤 기술력이나 내용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을 거고 네, 네. 똑같은 관점에서 말씀하셨던 미국 시장이든 유럽 시장이 됐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계속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결국은 이렇게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협력도 해야 되지만 사실 선의의 경쟁도 해야 되거든요. 네, 기술적인 경쟁이든 뭐 네, 자연 어떤 시스템에 대한 어떤 보안의 문제든 이런 거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대기업군보다는 중소기업군이 갖고 있는 글로벌리한 시각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서로 협력도 하면서 경쟁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어떤 기술 시장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얘기해 주신 그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네. 과정이고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국뿐만 아니라 네, 해외 나가 있는 이노비스 협회 기업 회원사들도 네, 네, 네. 가장 중요한 게 인력 문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입 회장님한테 협회의 교육 기능을 좀, 네, 이렇게 네, 좀 해서 인력 문제에서 그런 것을 협회 입장에서 이렇게 그걸 해주면 네. 얼마큼 좋겠느냐 하는 이런 쪽의 얘기들이 제안이 많았어요. 예, 예, 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사실 구인의 문제가 인력의 문제가 사실 굉장히 화두고 저희도 사실 당연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부에도 의견을 많이 드렸고 정부도 사실 굉장히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하셨던 그런 과정의 내용들은 나름 지금 스터디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네, 있는 것 네, 같고 근데 사실 이제 비자 문제가 좀 사실 그렇죠. 이게, 예. 어떻게 보면 큰 허들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 중기부에서만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여러 부처들이 함께 이제 사실 그 고민하고 풀어야 될 문제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요새 뭐 이 화두와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인구 절벽 문제 나오는 것도 그렇죠, 사실 그렇죠. 이제 예. 뭐 이민 이런 것들이 정말 남의 얘기였는데 네, 사실 네. 현실화되는 것처럼 네. 어떤 인력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사실 그 중요한 지금 그래서 뭐 이노비즈가 주관돼서 네. 한국에 오고자 하는 드림이 한국에 오고자 하는 이렇게 그 해외 인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자 문제도 이렇게 현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측면이고 네, 한국의 네, 네, 네. 인구 구조상 예. 그러면 이노비즈에서 한국어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네. 좀 이렇게 교육을 좀 시켜서 네. 그것이 뭐 관련된 기관이랑 같이 협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렇죠. 예. 그 인력과 관련된 기관들이 네, 많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다 전형적으로 하니까 네. 그런 문제가 되면 이노비즈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겠느냐. 가장 이노비즈 협회가 잘 나가면서 인력 문제 가장 고민하는데 네. 한국의 인력상으로 보면 어려우니까 네. 그런 쪽을 모색하면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도 그 협회 내부의 조직이 네. 글로벌 관련된 조직도 있고요. 네네. 또 교육 연수의 어떤 별도 조직도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여러 같이 협업하게 되면 네네.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금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저희가 잘 쫓아가도록 그렇게 아,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회장님도 기업을 운영하시잖아요. 기업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요즘 네. 핫하대요 이게 예. 항공안전 방산업체 아닙니까? 방산업체는 아니고요. 네네. 저희는 이제 IT 쪽이고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네네. 소프트웨어 쪽인데 저희가 이제 그 뭐 몇몇 사업들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이제 큰 흐름으로
받고 지금 저도 2003년 법인이기 때문에 지금 20년이 네, 넘었거든요. 그래서 쭉 얘기를 그다음에 토종 기업으로서 지금 꿋꿋하게 걸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 영화 같은 걸 보면 네네. 공항에서 관제사 분이 이렇게 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항공 안전 영역이라든가 항공 어떤 그 정보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또는 이제 어떤 교통 관리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이제 공항의 운영 관리에 대한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내부적인 영역에서는 제가 했던 자체 솔루션 쪽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IBC2라고 그래가지고 단순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 PC가 됐든 모바일이 됐든 거기서 우리 사용자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발자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아주 쉽게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여러 가지 그런 특징이나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제품도 있고 스카이로드라고 이런 제품은 사실 이제 비행 절차, 공역 설계 이런 것들 비행기가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다 이렇게 가는 것들을 3D로 3차원으로 사실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이제 제품도 있고 또 지오젠이라고 이제 그 GIS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 하는 그 영역이 있고 이렇게 회장님 듣다 보니까 네. 어느덧 다 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 카메라를 보시면서 네네네. 회원분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시청자들을 포함해서 국민들한테 네네. 좀 이렇게 국민분들한테 마지막 말씀해 주실 내용을 좀 보시면서 직접 보시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전에 대기업 다니던 지인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은 본인 생각이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들기를 일제강점기 시대 때 사실 독립군 운동 하는 것 같다. 왜? 그랬더니 목숨 걸고 하잖아 이러더라고요. 사실 기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목숨 걸고 한다는 얘기 자체가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당연히 스스로를 위해서도 하겠지만 사실 그 구성원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그래서 결국 성장 발전해서 고용을 늘리고 어떤 그 구성원 내지는 관련된 어떤 소비자들 아니면 기업들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대해서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사실 좀 더 풍요로운 좀 안정적이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업들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시고 함께 응원하면서 더 멋진 삶, 또 쉽게 말하면 잘 사는 삶, 또 그런 나라, 그런 사실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중소기업 또 우리 이노비지 기업, 이노비지 협회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보시기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시겠지만 중소기업을 늘 응원해 주시고 우리 이노비지 기업 응원해 주시기를 거듭 한번 부탁드리고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저는 좋은 시간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기쁘고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노비즈 협회 정강정 회장님이랑 이렇게 인터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라는 마지막에 시청자분을 만나시면서 정 회장님이 눈가에 척척한 얼굴이 좀 빨개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이것이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애환이자 국민들의 부탁사항이자 정책사항의 부탁사항이자 이노비즈가 지금 역할을 정립하는 상황에서의 어떤 회장님이 보여줬던 표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분들께서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화답을 해야 중소기업이 이렇게 중견기업 성장의 허리층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튼튼하게 하면서 결국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좀 진솔한 마음을 좀 읽으셔서 보다 좀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는 보다 많은 관심에서 이노비즈 협회 이런 거에 대한 역할 그리고 국민의 뒷받침 이런 것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 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